얼마 전에 실제 이제 응급으로 체외순환을 운용을 했던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페리카디움이 이제 딱딱해져 가지고 심장을 잘 컨트랙션이 잘 못하게 만드는 이런 컨스트럭티브 페리카디아티스, 페리카디움을 가지고 있는 이런 환자였는데, 이게 뭐 체외순환을 그렇게 돌리기가 그렇게 흔치 않은 뭐 그런 상황일 때, 저도 잘 이게 페리카디오 이 수술을 하면서 몇 번의 경험은 있었는데, 이 체외순환을 했던 기억이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실제로. 근데 뭐 이거에 대한 질병을 뭐 제가 설명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이 컨스트럭티브 페리카디아티스의 경우에는 이 뭐 롱텀으로 아니면 크로닉하게 이 페리카디움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제 딱딱해지는 겁니다. 이 멤브레인 자체가 딱딱해져서 이 하트를 싸고 있는 막이 페리카디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인플라메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뭐 이제 어떤 스카가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시크닝이 발생을 하고, 이제 머슬이 막 타이트닝해지고, 이런 어떤 구조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페리카디움이 원래는 이렇게 일라스틱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리지드해지는 겁니다. 딱딱해지는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고, 이게 어른에서는 그렇게 뭐 흔하지도 않고, 애들한테도 뭐 더욱 그렇고, 이거는 이제 이런 뭐 증상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가장 큰 게 심장 안에 싸고 있는 이 색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하트 페일리어 증상과 비슷한 그런 증상을 일으킵니다. 심장이 딱딱해지니까 이제 뭐 이제 혈액 펌프에서 펌핑 자체가 이제 시스톨릭과 다이스톨릭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이거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치료를 어떻게 해줬냐면, 이제 이런 건 너무 이제 딱딱해져 있는 경우는 이제 스테노토미를 시행을 해서 이제 페리카디움을 계속 딱딱해져 있는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해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증상이 뭐냐면, 심텀들이 있냐면 이제 숨쉬기가 일단 힘들겠죠. 딱딱해져서 이 플로우 자체를 많이 공급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 혈액 순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이제 혈액 순환이 조직에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좀 피로감이 계속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라이트 하트와 라이트 하트도 누르기 때문에 이제 드레인되는 이런 어브도민이 이제 막 부어 있는다던가, 뭐 스웰링, 다리와 앵클과 이제 뭐 렉 쪽에 이 스웰링이 있다던가, 실제 이 환자도 이제 피팅 이데마가 상당히 심했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실제가 다리를 꾹 눌러보면 이쪽에 살이 쑥 들어갔다가 거의 나오지 않고 계속 고정되어 있는 이제 피팅 이데마가 계속 발생을 했고, 당연히 뭐 위키니스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피부가 있을 거고, 아주 낮은 그레이드에 이런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을 할 수 있을 텐데, 뭐 어떤 뭐 심장 수술을 하면 한번 열었다 닫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라디에이션 세라피라던가, 아니면 이제 가장 뭐 TB, 이제 결핵에 의해서도 뭐 바이럴 인펙션, 뭐 박테리얼 인펙션, 어떤 이런 감염,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익스포저가 되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환자를 들어가서 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이제 스테노토미를 해서 이 지금 싸고 있는 막들을 이제 심장 전체를 싸고 있기 때문에 이 막들을 이제 천천히 이제 실제 심근이 다치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스탠바이는 하고 있었습니다. 뭐 펌프를 뭐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 찬스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이 아테리얼 캐놀라를 19프렌치를 준비를 했고, 이제 이제 비너스 캐놀라를 23프렌치 준비를 해서 일단 수술실에는 갖다 놨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색이 다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정상적으로 캐놀레이션을 진행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 박리를 하는 과정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프랩을 피무랄 쪽에 해놨고, 이제 피무랄 아테리와 피무랄 베인을 준비를 해서 수술실 안에 이제 갖다 놓긴 했는데, 그래도 뭐 안 돌리겠지 하면서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수술하는 것만 지켜보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거의 다 박리를 하고, 그 이제 깊숙이 색을 전체로 다 싸고 있기 때문에 심장 전체를 이 깊숙이 안쪽으로도 들어가서 심장을 들어서 이제 계속 이제 박리를 해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갑작스럽게 그 라이트 쪽에 이제 그 좀 찢어진 겁니다. 이게 그 너무 딱 이게 페리카디움이 이제 심근 자체와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천천히 박리를 해나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쪽이 찢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제 그 조직이 너무 얇아 심장도 좀 커져 있고 조직이 너무 얇아져 있어서 이제 찢어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만약에 이제 색이 이렇게 지금 싸고 있으니까 이제 이쪽 라이트 하트와 랩트 하트를 모두 누르게 됩니다. 이게 딱딱해져 있어서 그 공간 자체가 이렇게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을 그 안에서 이제 움직이고 이 시스톨릭과 다이어스톨릭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증상이 그렇게 실행을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하트레이트가 빨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축과 이완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카디악 아웃풋은 스트로크 볼륨과 이제 하트레이트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트로크 볼륨 자체가 이제 여기가 막이 이렇게 쌓여져 있으니까 스트로크 볼륨 자체가 나올 수가 없죠. 이제 충분한 다이스톨릭과 시스톨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스트로크 볼륨 자체는 이제 낮아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디악 아웃풋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트레이트가 이제 증가를 하는 겁니다. 하트레이트도 거의 100회 정도 돼 있었고 환자가 이제 51세 정도였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좀 헷갈리는데 좀 젊은 환자였습니다. 100회 정도가 돼 있었고 당연히 이제 수환 관측 카테터 이제 풀마 아테리 프레셔를 측정을 하려고 그 수환 관측 카테터를 삽입관을 했는데 이제 CBP도 마찬가지로 이쪽 라이트 하트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초기 CBP가 25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25mm 머큐리 정도 나왔고 이 PAP도 뭐 한 35 정도, 35에 한 19 정도였나. 그 사진 뭐 너무 급해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는 없었는데 이 정도 대략. 근데 CBP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CBP 자체가 높다는 거는 이제 이쪽에 드레인 되는 게 원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리버 쪽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그 하지 쪽에 부종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저런 증상들이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술은 이 막을 이렇게 이제 그 아주 천천히 제거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 막을. 근데 심장과 이렇게 심근과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떼서 조심스럽게 심근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가는 과정에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오른쪽 그 하트가 찢어졌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조금 찢어졌다고 하셔서 이제 그냥 꼬맬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조직이 너무 얇다 보니까 이게 아마 꼬매면서 좀씩 계속 찢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세이버로 갑자기 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좀 긴장을 하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잘 해결될 것 가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좀 불안해서 옆에 서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펌프 안 꼬매진다고 펌프를 준비해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진짜 완전히 그 펌프도 켜놓지도 않은 상태였고 이 하트럭 머신도 뭐 전원이 아예 들어와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제품은 항상 그 첫 번째 수술이 뭐 끝나고 나면 다음 수술을 위해서 모든 제품은 다 수술실 안에 하나씩은 갖다 놓는데 마침 그건 다 있었고 그래서 이제 펌프를 빼고 일단 전원을 빨리 연결을 하고 가스 라인 연결하고 그래서 이제 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빨리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뭐 수술을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거를 뭐 제가 뭐 의사도 아닌데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떤 증상이 있어 딱딱해져서 심장이 다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되게 리지드하기 때문에 이 심근의 수축과 이완이 잘 되지 않고 카디악 아웃풋 자체를 늘릴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하트레이트가 빨라지고 이런 어떤 생리학적인 그 모니터에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은 충분히 이제 뭐 유튜브에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이제 그런 증상들이 그 모니터에 다 나타납니다. 이 심장 자체가 지금 그 막에 쌓여 있어서 모든 게 다 그런 증상들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을 모니터에서 다 보여주고 있었고 그래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제 세순환을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필요 없는 것들도 있고 이제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게 빨리 설치를 해서 프라이밍을 해서 라인을 올려줘야 되는 게 이제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그 전원을 일단 다 켜고 전원이 연결하고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제일 먼저 이 리저버를 이 오픈을 해서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이것도 그 항상 이제 예전에 연습되어 있던 그런 루틴대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됐는데 리저버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쪽 뒤에 뭐 뺄 거 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아트리얼 필터가 이게 아트리얼 필터에 이 라인과 이제 비너스 라인과 이 라인이 같이 다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트리얼 필터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먼저 바로 연결을 합니다. 지금은 이때는 롤러 펌프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롤러 펌프가 그 센트리퓨가 설치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 응급 상황에서는 뭐 저는 항상 루틴으로 센트리퓨가를 사용을 하는데 이때는 뭐 응급이기 때문에 센트리퓨가를 설치하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시는 이 센트리퓨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 롤러를 이용을 해서 제일 먼저 얘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 롤러에 라인을 감고 그 다음에 이제 비너스 라인 연결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이제 히트 익스체인저로 들어가는 이 라인을 바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이제 프라이밍을 하기 전에 이제 이쪽 그 아트리얼 필터에도 그 다음에 이쪽에 리서큘레이션 라인을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가 연결이 안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리서큘레이션을 먼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3웨이 하나 설치하고 여기에 3웨이 하나 설치하고 그래서 이 아트리얼 필터도 어디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라인을 하나 연결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이제 이렇게까지만 하고 이 해모 필터가 지금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예전에 그냥 일반적인 일렉티브 수술에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이 해모 필터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빨리 지금 체외순환을 가동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리저버 연결하고 리저버 뒤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리서큘레이션 라인 연결하고 이제 아트리얼 필터 설치하고 그 다음에 라인 여기 이제 옥시에이터에서 이제 세츄레이션 된 혈액이 나오는 거 연결하고 그 다음에 롤러 연결을 해 여기 롤러 안에 그 레이스웨이에다가 그 메인 펌프 연결되는 실리콘 라인을 연결하고 리저버 하나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히트 익스체인저로 들어가는 라인 연결하고 그 다음에 3웨이 두 개만 연결을 하고 이제 라인 뭐 8분의 1 보통 이제 8분의 1 인치 라인으로 그 공기를 제거를 하게 되는데 이 라인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요거 연결했으면 되고 그 이제 빨리 퀵 프라임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퀵 프라임 라인을 빨리 이제 그 수액을 이 리저버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퀵 프라임 라인 연결하고 이제 수액을 이제 플라즈마 솔루션 이제 두 개를 연결을 해서 이제 클램프를 이제 풀어서 내리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 내리는 과정에서 이쪽에 있는 이걸 이제 뚜껑을 열어서 롤러 펌프에 이제 그 뚜껑을 열어서 이제 완전히 조입니다. 끝까지 그 이제 이제 오클루전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내리고 물이 이제 어느 정도 뭐 이 정도 뭐 한 1500이나 내려왔을 때 이제 오클루전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펌프를 오클루전을 시행을 하자마자 이제 체외순환을 이제 그 프라이밍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돌립니다. 돌리면 뭐 이제 리저버에서 빠져서 올라가서 롤러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순환을 하겠죠. 이제 이쪽 라인을 이제 올려주기 여기는 올려주기 전에는 이만큼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비너스 라인, 아트리얼 라인만 이렇게 나와 있고 서로 이제 이중 포장으로 해서 이 라인이 이렇게 안에가 감겨져 있는 스타일이 이제 그런 상황이고 나중에 이제 프라이밍이 끝나면 이렇게 라인을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올려주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밍을 막 진행하고 이제 라인을 털어냅니다. 공기를 여기도 털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옥시네이터에 여기 이 옥시네이터 메트리 옥시네이터인데 아피니티 옥시네이터인데 여기 이 리저버 뒤쪽에 보면 그 라인 하나가 있습니다. 이쪽 그 옥시네이터와 이렇게 리저버로 연결시켜 있는 이 라인도 연결을 이미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클램프를 다 풀어서 이제 프라이밍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이제 5분 이내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프라이밍에서 이제 올리는 것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 많은 훈련이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아시겠지만 저는 혼자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어떤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뭐 그 훈련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프라이밍을 해서 이제 계속 돌고 이제 에어를 털어내고, 여기까지 에어를 털어냈겠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여기를 클램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플로우는 계속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트렐 필터를 공기를 털어내고, 이제 이제 뒤집었다 다시 나와서 이제 에어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그럼 이쪽 라인도 위에서 그 포에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이 포도 몇 번 털어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이 되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포가 쌓여져 있을 겁니다. 올라가기 전에는. 그럼 이 라인을 올려줍니다. 이제 계속 이제 순환이 되는 상태에서 올려주고, 위에서 라인 받고, 그럼 이제 사인을 하면 바로 잡습니다. 이제 바로 비너스 라인 잡고, 근데 비너스 라인만 잡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롤러 펌프이기 때문에, 롤러 펌프는 오클루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멈추면, 이 오클루전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플로우가 뒤로 역류하는 현상은 없습니다. 오클루전이 안 됐을 때, 덜 되어 있을 때 이제 그냥 멈추게 되면 이쪽 뒤에서 이렇게 거꾸로 그 혈액이 이 역류하는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그럼 오클루전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겁니다. 아니면 너무 세게 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 다음에 올려준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카디오토미 서커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카디오토미 서커를 이제 이거는 다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만 설치를 하면 됩니다. 일단 빨리 먼저 혈액이 이제 셀세이버로 계속 들어가고 있고, 셀세이버로 유입이 되고, 이 피해 나는 게 셀세이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 위에서 이제 캐놀레이션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피모랄 아테리와 이제 베인에 캐놀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헤파린은 이미 들어갔고, 그 다음에 라인은 이제 올려줬고, 그 다음에 그 시간 동안 전 뭘 해야 되냐면 카디오토미 서커를 뭐 한 개, 뭐 두 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카디오플레지아를 사용하지도 않을 거였고, 그 카디오플레지아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 헤모필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에다가, 원래는 이 아트리얼 필터 지나서 제가 여기에다 헤모필터를 이렇게 빼서 이 아트리얼 필터의 혈액까지 다 나중에 셀비지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 연결하는데, 그날은 이제 여기 연결을 해서 헤모필터를 바로 연결을 해서 이제 어떤 응급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RAP라든가 뭐 리트로그레이드 뭐 오토로거스 프라이밍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할 시간도 없고 빨리 이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심장이 멈춰 있는 환자가 아니었고, 다행히 그냥 피만 나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아니 심장이 뭐 멈춰 있는 상황이었다면 아마 더 급하게 빨리 더 준비를 했어야 될 겁니다. 다행히 심장이 뭐 멈춰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이제 얇은 조직이 찢어져서 피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카디오토미 서커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있어서 그때 이제 헤모필터를 이제 연결을 하고, 이제 캐놀레이션을 위해서 하고, 이제 체외순환 운영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체외순환 자체는 뭐 14분 정도만 했습니다. 뭐 많이 돌리진 않았습니다. 금방 이제 디컴프레션이 되면서 이제 꼬매기가 쉬우셨는지 금방 끝나가지고 이제 14분 정도, 체외순환은 14분 정도만 운영을 했고, 그 뒤로는 뭐 크게 이제 문제 없이 나가서 바로 이제 익스트페이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젊은 환자였기 때문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14분이면 체외순환을 제가 돌리면서 가장 짧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14분 정도만 돌리고 이제 그냥 이렇게 심폐기는 바로 끄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볼륨들은 이제 헤모필터를 거쳐서 다시 다 백에 받아서 이제 마취과에 주고, 이 혈액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뭐 환자가 좀 덩치도 있었고, 뭐 혈액을 사용할 일도 없었고, 그 다음에 14분 동안 이제 헤모필터를 연결한 순간부터 계속해서 한 10분 정도는 물을 계속해서 빼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헤모필터를 연결을 하고, 이 여유가 좀 위에서 캐놀레이션 과정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이쪽에 이제 크리스톨로이드 볼륨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헤모필터를 통해서 쭉 빼냈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어디로 뺄 데가 없기 때문에 헤모필터를 통해서 이제 계속 빼냈었고, 그 다음에 리저버 레벨을 거의 한 100 정도만 남겨놓고 체외순환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등치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볼륨 자체가 좀 많아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볼륨을 이제 헤모필터를 통해서 계속 제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그래서 이제 혈액 사용을 하지는 않았고, 다행히 이제 오랜만에 응급으로 이런 상황을 준비를 했는데, 이제 확실히 급하게 준비하는 거는
좀 막 긴장이 되고 막 하면서 손발이 좀 손이 막 떨립니다. 이제 끝나고 나면 뭐 손이 좀 덜덜 떨리고 너무 이제 급하게 집중을 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전혀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뭐 페리카디아티스가 그렇게 막 심하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 않았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실제 가서도 이제 박리가 좀 잘 되는 것으로 또 보이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방심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좀 더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항상 어떤 여기에서 뭐 어떻게 준비했고 뭐 얼마나 빨리 준비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이제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루틴이 있어야 된다. 또 항상 이제 셋업 자체에서 이 셋업하는 과정에서 이 어떤 루틴이 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 빨리 뭐 사람이 2명, 3명 있어도 빨리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 메인 자체가 빨리 준비가 돼야 되는데, 물론 도움을 더 둘이 셋이 하면 더 빨리 하겠죠. 하지만 이제 메인에서 얼마나 빨리 라인을 연결을 하고 얼마나 빨리 수액을 넣고 그다음에 얼마나 빨리 회전을 해서 오클루전하고 회전을 해서 이 라인 전체를 프라이밍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빨리 해서 라인을 올려준 다음에 이제 얼마 있지 않은 여유 시간에 이제 카디오토미 서커도 연결을 해서 블리딩 되는 혈액을 다시 리저버로 가져올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이제 시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심장이 멈춰서 카디오플레지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레스트 상태에서 그때는 카디오플레지아를 설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체외순환을 운영을 해놓고 이제 환자의 바이탈 자체가 안정이 되면 서전의 양해를 구해서 이제 그때 이제 카디오플레지아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주입을 하는 게 그게 가장 환자한테는 피해가 덜 가는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카디오플레지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체외순환 빨리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뭐 어떤 게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는 셋업 자체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 환자한테 캐뉼레이션이 되면 라인을 연결을 해서 이제 순환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쪽은 빨리 이쪽이 다 준비가 돼서 빨리 프라이밍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오피캡을 주로 하다가 보통 이제 응급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실제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 좀 더 라인도 줄여보게, 시간을 좀 더 줄여보기 위해서 뭐 라인도 좀 어떻게 새로 만들고 튜빙을 뭐 응급용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뭐 요즘은 뭐 하도 뭐 오랫동안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래서 뭐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좀 빨리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힘든 점이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한번 이걸 하면서 예전에 그렇게 오랫동안 루틴을 잡아놓고 그렇게 평소에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랬던 것들이 이게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선생님들도 항상 이 일렉티브 수술에서 이 전체적인 과정을 항상 루틴을 지켜서 순서를 지켜서 꼭 그렇게 하는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뭐 여기에 설치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쪽으로 하고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이쪽에서 무슨 일을 시작을 했으면 여기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다른 단계로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 이쪽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다른 순서를 하고, 이런 것들을 뭐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고, 평소에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응급 상황에서는 이런 루틴이 잘 지켜지지 않는 순간 그런 어떤 뭐 사고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라인을 뭐 바꿔 낀다던가, 롤러가 이 라인이 들어와서 만약에 회전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된다 그러면 여기 드레인이 연결이 돼야 되고, 이 레이스웨이를 나온 라인은 이제 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다도 연결할 수가 있고, 이게 라인의 연결 자체가 잘못될 수도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루틴을 지켜서 평소에 일렉티브 수술에서 그런 루틴을 꼭 실행을 하고, 항상 그거를 10년, 20년 동안 그런 식으로 지키셔야지 응급 상황에서 사고가 안 나고
그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두서없이 오늘도 얘기를 했는데 감사합니다.